평생을 교단에 바치면 든든한 사학연금이 내 노후를 전부 책임져 줄 것이다. 아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굳건했던 믿음이 퇴직 후 불과 몇 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후 35년간 교단에 헌신했던 한 원로 교사가 왜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마트 계산대 앞에 서야만 했는지 그 가슴 아픈 고백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토록 믿었던 연금은 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무려 9,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단을 떠났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이들은 왜 그토록 서둘러 떠났으며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교직에선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퇴직 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시작하려 합니다. 35년간 한 중학교에서 수많은 제자의 이름을 불러주며 국어를 가르쳤던 김영숙 선생님. 2년 전 그녀는 교감 선생님의 만류를 뒤로하고 명예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직 당시 그녀의 마음은 시원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에 가까운 사학연금이 이제 평생 나올 테니 남편과 오붓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이나 넉넉히 챙겨주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 은퇴 교사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30만 원에서 280만 원 수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고 김 선생님의 기대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계산기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평소 혈압이 높았던 남편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만 7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거기에 소득이 사라지자 꼬박꼬박 날아오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종 공과금과 식비, 경조사비를 제하고 나니 통장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정적 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연금은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라도 메꿔보자는 심정으로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적어도 남편 약값 걱정은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녀는 더 차갑고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액이 이전보다 상당 부분 삭감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합니다.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일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삭감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연금 전문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은퇴 후 다시 일하면 연금이 반토막 난다 고까지 경고합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다시 일어섰지만 제도는 오히려 그녀의 발목을 붙잡은 셈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그토록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을까? 노력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만 같은 이 구조적 냉혹함 앞에서 그녀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숙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퇴직 후 마주할 수 있는 재무적, 제도적 냉혹함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망하고 불안에 떨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냉혹함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대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평생을 교직에 헌신했던 분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무적 냉혹함입니다. 문제는 연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
과태직 후 갑자기 불어나는 세금과 같은 고정비용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본인의 의료비는 평온했던 노후 계획을 한순간에 뒤흔드는 가장 큰 복병입니다. 둘째, 제도적 냉혹함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오히려 연금 삭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제도의 덫은 은퇴자들을 깊은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문제보다 더 무서운 정서적 냉혹함입니다. 한 기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십 년간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사회적 관계와 나의 정체성이 퇴직이라는 단어 하나로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그때 찾아오는 깊은 상실감과 고립감은 그 어떤 재정적 어려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냉혹함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가계부를 작성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받을 연금 예상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나 나의 중병 발생, 자녀의 갑작스러운 긴급 자금 지원 요청과 같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출 항목까지 반드시 포함해서 월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한 공공기관의 보고서는 50대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위기의 시기임을 경고하며 막연한 희망보다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소득 활동과 연금의 상관관계를 퇴직 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카더라, 통신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사학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 연금이 정확히 얼마가 삭감되는지 그 숫자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팩트에 기반할 때만이 우리는 은퇴 후의 경제활동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두 번째 명함을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교직 외에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웃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봉사활동도 좋고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동호회도 좋습니다.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나의 경험을 나눠주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이 사회적 굶주림이라고 표현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나만이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라는 무거운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2막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의 냉혹함은 때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냉혹함은 외부가 아닌 바로 준비되지 않은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은 아프고 불편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계기로 나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냉정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갖게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리 아는 고통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철저한 준비는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냉혹함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존경받는 스승으로서의 삶을 넘어 이제는 존엄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